80세,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치아를 다 가져 계시면서 맛있는 삼겹살, 간장게장, 깍두기 같은 걸 잘 만드십니다. 이런 분들 중 10이면 9명은 꼭 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333 법칙이 무엇인지와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짧게 요약해드리면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 꼭 양치해야 하는 시간대, 무조건 3분 내에 양치하면 안 되는 상황들, 양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과연 잇몸 관리가 잘 되는 걸까요? 양치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치 치료, 보철 치료,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으면 평균 치과 환자 수의 50% 이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단 말은 양치질을 해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데 왜 그럴까요? 다들 고기 드시고 어금니에 음식물 낀 적 있으시죠? 저도 맨날 낍니다. 심지어 이 부위는 청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이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는 부위입니다. 음식물이 끼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와 옆입니다. 위에서 끼게 되는 경우는 음식물을 씹을 때 끼게 되는 것이고 옆으로 끼게 되는 경우는 음식물이 절유하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끼게 된 음식물은 양치질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칫솔모가 닿지 않는 부위들도 있어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치질을 열심히 하더라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우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는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에 충치가 생겼거나 치아가 깨졌을 경우입니다. 깨진 작은 틈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은 잘 끼지만 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복 치료를 해서 음식물 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녹았을 경우입니다. 잇몸 질환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 즉 치조골을 녹이게 되는데 치조골이 녹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치아 동료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위와 옆에서 다 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치아 사이 공간을 메꾸기보단 오히려 청소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공간을 잘 메꾼다 하더라도 음식물 잔사들은 치아 사이 공간에 무조건 남게 되고 오히려 공간에 막혀 있어 제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말을 신어도 발에 때가 생기죠? 그럼 그 때를 제거하기 위해 양말을 벗고 발을 씻어야 하는데 치아 사이 공간을 메우는 것은 양말을 신고 발을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되겠죠? 따라서 쉽게 끼더라도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치아 사이 공간을 오히려 청소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철물 사이 틈이 생겼거나 깨졌을 경우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보철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철물을 재제작하여 틈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위에서 끼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철물은 신발을 오랜 기간 벗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이 엄청 더러워지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선 엑스레이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보철물의 경우 한 번씩 뜯어서 치아 상태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치아가 기울어져 있을 때입니다. 매복사랑니 또는 치아가 삐뚤빼뚤하신 분들의 경우에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 음식물 잔사들이 비교적 잘 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는 발치해주는 것이 좋으며 삐뚤빼뚤한 치아는 교정 전문의에게 상담 후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치아도 안 깨지고 보철도 없고 치아도 가지런한데 음식물이 자주 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와 뼈는 치주인대라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생리학적 동요도를 허용합니다. 치아에 큰 압력이나 충격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식사 시에 고기나 나물과 같은 음식물을 씹을 때 약간의 동요도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치아가 움직이고 그때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음식물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꼈다고 매일 치과를 와서 청소받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런 부위는 어떻게 청소해줘야 할까요? 자동세차랑 손세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깨끗한가요? 당연히 손세차죠. 자동세차가 닦지 못하는 부위를 손세차가 닦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치질로 청소가 안 되는 부위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바로 치실 또는 치간 칫솔입니다. 나는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져요 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잇몸 질환이 있더라도 치조골까지는 녹지 않아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간 칫솔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넣으려다가 잇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치실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써서 닦아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교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치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선 40cm 길이 정도로 자른 후에 중지로 감아서 10에서 15cm 정도 간격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양손의 검지나 엄지로 손가락의 간격이 1에서 1.5cm가 되도록 하여 치실을 당기면 됩니다. 치아 사이에 넣을 땐 천천히 톱질하듯이 움직이면서 치간을 통과할 때까지 넣습니다.
그 후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치아의 측면을 쓸어주듯이 청소하면 됩니다. 이때 치실을 가로로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가 패이게 되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잇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톱질하듯이 움직이면서 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치실이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진 일회용 치실을 쓰시면 됩니다. 치아에 넣을 때 이렇게 물면서 넣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이지만 관리만 잘 하신다면 여러 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기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간 칫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여러 개라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사이즈 정하는 방법은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에 넣을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들어가지는 가장 큰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을 넣을 때는 수평이 아닌 잇몸을 향해 살살 돌리면서 넣고 들어간 느낌이 들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집어넣고 다시 그 각도로 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털이 어느 정도 빠지면 교체하시는 게 좋으며 평균적으로는 1에서 2주일 정도 쓰십니다. 양치 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양치 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치 전에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사실 순서보단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정기검진 받으러 오시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 중에 본인 치아를 건강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치아를 다 가져 계시면서 맛있는 삼겹살, 간장게장, 깍두기 같은 걸 잘 만드십니다. 이런 분들 중 10이면 9명은 꼭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이 잘 안됩니다. 치과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도 치과대학을 입학해서도 양치를 잘 안했습니다. 매일 야식 먹고 술 먹고 놀다가 그냥 자기 일수였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어금니가 차가운 물에만 시리더니 시간이 지나선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선배한테 갔더니 신경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먹었었는데 다행히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고 때로는 레진 치료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양치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